미국 반도체주는 엇갈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엔비디아는 밀렸는데 메모리 대표주 마이크론은 오히려 강하게 올랐어요. 그런데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반등했죠. 왜 같은 반도체 안에서 방향이 갈린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 기술주 약세보다 메모리 강세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2026년 7월 24일 금요일 한국장 시작 전에 삼성전자를 함께 보겠습니다. 아직 오늘 정규장은 열리지 않았고요. 오늘의 중심 질문은 분명합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직전 거래일의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직전 거래일 삼성전자는 26만 9천 원에서 출발해 장중 27만 3천 원까지 올랐고 한때 26만 3천 원까지 밀린 뒤 27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기준 상승률은 3.65%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장중 흔들림은 컸지만 상승분을 전부 반납하지 않고 당일 범위의 높은 쪽에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 보유자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이 정도면 다시 강해진 것 아닌가요? 네, 반등의 힘은 확인됐습니다. 다만 직전 거래일 거래량은 앞선 나흘 평균의 66% 수준이었어요. 가격은 강했지만 참여 강도까지 함께 커진 것은 아니어서 오늘은 상승 출발보다 출발 이후 힘이 이어지는지가 더 중요해졌죠. 장 초반에 잠깐 오르는 것과 높은 가격에서 계속 거래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마트에서 한두 사람이 물건을 짚는 것과 계산대 줄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다르잖아요. 직전 반등은 분명 의미가 있지만 오늘도 시장 참여자들이 그 가격을 받아들여야 상승 흐름의 지속성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판단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예요. 어젯밤 미국장의 첫 번째 신호는 업종 전체보다 종목별 차이가 더 커졌다는 점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직전 거래일 0.5% 내렸고 엔비디아도 1.6% 밀렸어요. 반면 마이크론은 3.2% 올랐습니다. 인공지능 대표주가 쉬어가는 동안 메모리 대표주는 선택을 받은 셈이죠. 반도체 지수가 내렸으니 삼성전자도 불리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볼 때는 엔비디아 한 종목만 따라가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대와 함께 메모리 가격, 서버 투자, 고객사의 설비 지출이 실제 반도체 주문으로 이어지는지를 평가받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크론의 움직임이 더 직접적인 참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닷새로 범위를 넓히면 차이가 더 선명해져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7% 올랐고 마이크론은 16.6%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도 같은 기간 2.9% 올랐지만 직전 거래일에는 쉬었죠.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반도체 기대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실적 연결 가능성이 높은 영역을 골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삼성전자는 이 선택적 강세가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반도체 업종 전체가 일제히 무너진 아침이 아니고 메모리 쪽에는 오히려 온기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마이크론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도 반드시 오른다고 연결하면 안 됩니다. 미국장에서 확인된 기대가 오늘 한국장에서 삼성전자 가격에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여기서 전날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를 구글 인공지능 투자 확대의 최대 수혜주로 평가하면서 목표주가 60만 원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숫자만 보면 시선이 확 끌리죠.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너무 싼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건 목표 가격보다 그 판단의 이유예요. 구글 같은 대형 기술 기업이 인공지능 투자를 늘리면 서비스를 돌릴 서버와 데이터 센터가 더 필요해집니다. 그 안에는 연산을 담당하는 반도체뿐 아니라 빠르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달할 메모리도 들어가죠. 삼성전자의 중요한 장면은 뉴스 제목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설비 지출이 실제 반도체 주문과 매출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뒤에서 감당해야 할 계산과 저장 작업도 커지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메모리와 반도체 공급 기회를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투자 확대는 단순한 유행 이야기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 얼마나 더 팔고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길지와 연결될 수 있는 재료죠.
그렇다고 투자 확대가 발표됐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의 이익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돈을 쓰겠다는 계획과 삼성전자가 실제 주문을 확보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거든요. 제품 경쟁력과 공급 일정, 판매 가격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오늘 주가가 이 소식에 반응하더라도 기대가 먼저 움직이는 단계라는 점은 꼭 구분하셔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힘을 쓰지 못하면 시장은 이미 상당한 기대를 반영했거나 이제 말보다 실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국 반도체 지수가 약한데도 삼성전자가 견조하다면 구글 투자 확대와 메모리 수요 기대를 삼성전자 고유의 재료로 인정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이 실리죠. 보유자분들이 가장 흔들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목표 주가를 보면 더 사고 싶고 엔비디아 하락을 보면 일부라도 줄이고 싶어지잖아요. 두 신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당기니 혼란스러운 게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전망 하나를 골라 믿기보다 좋은 뉴스와 불편한 미국장 사이에서 삼성전자 가격이 어느 쪽을 반영하는지 지켜보는 편이 낫습니다. 최근 5거래일 누적 순매수 금액은 1조 5,103억 원이었고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최근 반등이 하루 동안 들어온 자금만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 거래일에 걸쳐 선택이 이어졌다는 점이 중요하죠. 같은 기간 금융투자는 1조 5,14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한쪽에서 나온 물량을 다른 쪽이 상당 부분 받아간 흐름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누가 가격을 만들었다거나 특정 주체가 주가를 방어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서로 다른 방향의 거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해외 자금의 보유 비중이 높아졌다는 정도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은 7월 16일 46.59%에서 직전 거래일 46.72%로 올라왔습니다. 순매수 금액만 커 보인 게 아니라 실제 보유 비중도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계속 사지 않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자동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은 미국장과 환율, 삼성전자 가격을 다시 보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87.4원에서 장전 기준 1474.9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달러가 약해지고 원화가 강해진 방향이에요. 해외 투자자는 주가뿐 아니라 환율 변화까지 함께 보는데 원화가 안정되면 국내 주식을 보유할 때 느끼는 환율 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자금 흐름과 함께 보면 우호적인 배경이죠. 하지만 환율이 내려왔다고 해서 해외 자금이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많은 반도체를 팔고 이익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선택이 이어져요. 환율은 옆에서 부담을 덜어주는 조건일 뿐이고 중심은 메모리 업황과 인공지능 투자가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느냐입니다. 이 순서를 뒤집어 보면 판단이 쉽게 흔들립니다. 자, 이제 오늘 장이 열리면 어떤 장면을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장 초반 상승 출발 자체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직전 거래일에도 장중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0,000원이었고 최근 국내 증시 역시 하루 안에서 움직임이 상당히 컸거든요. 시촉에서 느끼는 분위기와 오전 흐름이 진정된 뒤의 평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강하게 출발한 뒤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한다면 좋은 재료에 비해 실제 반응이 약하다는 뜻이 됩니다. 특히 거래가 충분히 붙지 않은 채 가격만 먼저 뛴다면 신규 진입자는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초반에 흔들리더라도 메모리 강세와 구글 투자 기대를 반영하며 다시 중심을 잡는다면 직전 반등이 하루짜리 움직임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죠. 약하게 시작하는 경우도 똑같이 보셔야 합니다.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을 먼저 반영하면서 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낙폭이 더 커지지 않고 매도 압력을 소화한다면 시장이 마이크론의 강세와 삼성전자 고유 재료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시작, 가격 하나로 하루 방향을 단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보유자라면 좋은 뉴스만 보고 비중을 더 늘리거나 미국 기술주 약세만 보고 전부 정리하는 선택을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전 거래일에 형성된 가격대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차분하게 거래되는지 보세요.
급하게 올랐다가 바로 밀리는지, 흔들려도 다시 회복하는지에 따라 같은 뉴스의 가치가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을 고민하는 분들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못 산 가격이 눈앞에서 올라가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할 것 같죠. 그 불안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장전 뉴스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첫 체결 가격을 쫓으면 최근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작은 흔들림에도 대응이 어려워져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감당할 수 있는 가격과 비중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이미 많이 보유한 분들은 삼성전자 전망과 내 계좌 상태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회사 전망이 좋아도 한 종목 비중이 지나치게 크면 장중 작은 움직임이 계좌 전체를 흔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석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재료가 좋다고 느껴져도 내 비중이 무겁다면 추가 매수보다 기존 보유분을 관리하는 게 먼저예요. 오늘 시장이 삼성전자를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는 상대적인 움직임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반도체 지수 약세에도 삼성전자가 쉽게 밀리지 않는다면 종목 고유의 재평가가 이어진다는 뜻에 가까워요. 반대로 국내 증시가 강한데 삼성전자만 좋은 소식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기대가 이미 반영됐거나 더 강한 실적 증거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반등을 전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도 거래 참여 강도 때문입니다. 가격은 빠르게 올라왔지만 직전 거래일 거래량은 앞선 평균보다 작았어요. 따라서 오늘 같은 가격대를 다시 만났을 때 참여가 늘어나는지 아니면 관심이 빠르게 식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장중 일부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오전 흐름이 안정되는 과정을 함께 보는 편이 좋습니다. 구글 인공지능 투자 이야기도 하루 만에 끝낼 재료는 아닙니다.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으로 고객 수요를 가져오고 그 판매가 매출과 이익에 얼마나 반영되는지가 뒤따라야 하죠. 시장은 기대를 먼저 가격에 넣었다가 실제 성과가 늦어지면 다시 되돌리기도 합니다. 오늘 반응은 장기 실적을 확정하는 답이 아니라 기대가 유지되는지 보는 첫 확인에 가깝습니다. 마이크론의 강세 역시 삼성전자에 유리한 참고 자료이지 정답은 아니에요. 두 회사가 메모리 업황의 영향을 함께 받더라도 제품 구성과 고객, 공급 일정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미국장에서 메모리 쪽 기대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이고 그 기대를 오늘 국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도 적용하는지입니다. 결국 답은 한국장이 열린 뒤 가격 반응에서 나옵니다. 최근 해외 자금의 선택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나흘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그 흐름이 오늘도 유지되는지는 장이 끝난 뒤에야 알 수 있어요. 장중 추정치가 오갈 때마다 판단을 바꾸기보다 가격이 고점만 찍고 밀리는지 아니면 높은 구간에서 안정되는지를 먼저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오늘 가장 피해야 할 건 서로 다른 신호를 억지로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내렸으니 무조건 약하다고 볼 수도 없고 마이크론이 올랐으니 반드시 강하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구글 투자 확대와 최근 자금 흐름은 삼성전자에 우호적이지만 직전 상승 때 참여가 충분히 커지지 않았다는 경계 신호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급등이 나오면 재료가 맞았구나 라고 바로 결론 내리기보다 상승 폭이 유지되는지 보셔야 해요. 반대로 약세로 출발하면 반등이 끝났구나 라고 단정하지 말고 낙폭을 줄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미국 반도체주가 엇갈린 날에는 첫 방향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어떤 재료를 선택하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현재 우세한 해석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지수의 하루 약세에 그대로 끌려가기보다 메모리 강세와 구글 인공지능 투자 확대 기대를 바탕으로 직전 반등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는 쪽입니다. 마이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최근 해외 자금의 선택도 여러 날 이어졌다는 점이 그 이유예요. 다만 강세를 미리 확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해석이 맞다는 신호는 오늘 장이 열린 뒤 직전 거래일에 높은 가격대를 쉽게 내주지 않고 초반 흔들림 뒤에도 다시 중심을 잡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상승폭을 빠르게 반납하고 전일 반등 구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현재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해요. 기대는 열어두되
확인 전에 비중부터 늘리는 선택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처럼 재료는 좋은데 시장 신호가 엇갈리는 날일수록 종목 전망만큼 내 계좌의 비중과 손실 구간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의 방향을 맞추더라도 계좌 구성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 무엇부터 손봐야 할지 헷갈리신다면 아래 무료 진단을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명히 계좌의 종목은 여러 개 들고 있는데 뭐부터 손대야 할지 순서가 헷갈리고, 손실이 크게 난 종목을 더 버텨야 할지, 지금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일부를 먼저 줄여야 할지 판단이 안 서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의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기만 하면 내 계좌가 어느 종목에 과도하게 몰려 있는지, 손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부터 먼저 점검해야 하는지 우선순위까지 보여주는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리포트를 준비해 놨습니다.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앱에서 보유 종목 화면을 캡처해서 올리면 종목명과 평가금액, 수익률을 자동으로 읽어 계좌 비중과 손실 구간을 정리해 줍니다. 종합 점수와 계좌 등급,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종목, 종목별 비중 그래프까지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특정 종목을 무조건 사라거나 팔라고 찍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 계좌 구조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무료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단 결과를 본 뒤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분들은 결과 화면 안에서 전문가 추가 점검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계좌 상태를 바탕으로 하락장이 끝난 뒤 관심 있게 볼 히든 종목군, 상장 지수펀드 매매 정보와 대응 기준, 현재 보유 종목에 대한 추가 점검,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과 하락장에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분께 같은 종목을 똑같이 안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유 종목과 비중, 손실 구간, 현금 상태를 확인한 뒤 각자 상황에 맞게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세력당화 지지선 계산기, 글로벌 AI, 자금 순환 맵, 보조지표 템플릿, 실전 매매 전략 노트, 시크릿 책자 3권과 주도주, 알림센터까지 함께 보실 수 있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채널처럼 신청만 받아놓고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며칠 기다리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 페이지로 연결되고요.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유 종목 화면을 올려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장이 시작되기 전에 꼭 필요한 흐름만 정리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